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이런 자외선 차단제의 개념,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고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에서 장시간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운동을 오랜 시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장시간 일을 한다든지, 또는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꼭 발라야 하는 1순위 제품 중에 하나이죠. 보통 사람들은 바닷가를 놀러 간다든지 이럴 때만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밖에 나갈 때 무조건 바르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유해한 자외선을 말 그대로 차단을 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자외선이 적당량 피부에 조사를 받게 되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피부 장벽 기능도 올려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필요 용량보다 더 많은 양으로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합니다. 이게 되게 옛날 영화인데 공공의조 1편 생각나시죠? 거기서 이성재 배우분이 그래서 내가 공식을 죽였다고 치자.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근데 이게 아주 딱 안 맞는 것 같아. 우선 그렇다고 치고, 그래, 아이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치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이유가 있냐? 라고 하면 진짜 이유 없이 그냥 바르시면 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도움돼요. 그리고 무조건 바르셔야 되고,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트러블만 나중에 해소를 하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이득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죠. 굉장히 민감한 피부 또는 알러지가 많이 있는 피부, 이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에도 최대한 자극이 없는, 그리고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러 올리브영이나 기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자외선 차단제에 숫자가 딱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거든요. SPF라고 하는데, 흔히 퍼져 있는 오해가 있어요. SPF 15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을 15분 동안 차단을 해준다. SPF가 50이다 그러면 50분 차단해 주니까 이게 더 좋구나 라고 흔하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틀린 이야기고요. 정확한 SPF의 용어의 정의를 알려드릴 텐데, 공식이 있어요. 1 빼기 SPF 분의 1 기억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SPF가 30이다 그러면 1 빼기 30분의 1만큼 자외선이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0.03 이죠. 1 빼기 0.0333이면 99.97%만큼 자외선이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SPF 30이나 50이나 큰 차이가 없구나. 맞아요. 그래서 SPF가 한 15에서 20 정도만 올라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수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SPF는 정확한 용량의 크림을 발랐을 때 나타나는 수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석대로 발랐다가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SPF의 적당한 수치를 내기 위해서는 1핑거팁 유닛,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쭉 짜는 양이거든요. 그걸 쭉 짜게 되면 보통 얼굴의 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2핑거팁 유닛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발랐을 때, 그때 자외선 차단하는 수치를 재서 낸 수치가 SPF 지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용량을 발라서 수치를 객관화한 데이터가 SPF 수치인데,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잖아요. 이거 정석대로 바르면 제 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댓글에 이렇게 바르면 된장을 발라도 자외선이 차단되겠다, 약간 그런 댓글을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미용적으로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용량을 바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외선 차단하는 능력이 SPF 수치보다는 낮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F 수치가 높은 제품을 얇게 펴바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되는 피부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그리고 알러지 피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자극 피부염이 많이 있는 피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개념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어요.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고,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대체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성분들이 많아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발라줬을 때 특정한 성분 때문에 자외선이 확 반사되거나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성분들이 무기자차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자차의 성분들은 대체로 백탁이 있어요. 하얗고. 그리고 유기자차의 경우는 유기화합물이거든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차단해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제품들은 백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차 성분이 많은 선크림은 피부 표면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발라야 되고, 웬만하면 백탁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민감성 피부의 경우 유기자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제대로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트러블도 줄이고 피부 장벽 기능의 손상도 막아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 30년 동안 운전을 한 사람의 피부가 있어요. 그 백인 남성의 피부인데, 자외선을 많이 받았던 운전석 창가 쪽의 피부는 굉장히 주름이 보여. 근데 반대쪽은 깊은 주름이 거의 없고 얕은 주름 정도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시간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지내게 될 경우에는 광노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게 돼요. 유해한 자외선을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자외선으로 인해서 ROS라고 하는데, 이런 활성산소의 생산이 증가가 되고 그 안쪽에 그 산화 기능, 노화가 촉진이 돼요. 그러면은 그 피부가 굉장히 빨리 늙게 되죠. 그래서 보면 실내 활동을 주로 하시는 사람보다 실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은 주름과 함께 피부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자외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바깥에 많이 다닌다, 그 얘기는 피부 노화를 촉진을 시켜주고 피부에 각종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이에요. 구독, 좋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하진 않아요. 진짜 안 누르면 어떡하지?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가 너무 끈적해서 바르면 답답하고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최대한 안 바르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마. 웬만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바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끈적하지 않은 성분을 갖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건성, 지성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피부가 너무 오일리하거나 이런 타입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체로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크림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오일리하거나 피부가 기름기가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로션 제제라든지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성 피부의 경우는 굉장히 기름기가 많이 분비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가 빨리 씻겨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 타입의 경우는 조금 더 묽은 제형을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린이도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라고는 질문이 있는데, 어린이는 피부의 회복력도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래서 금방 탔다가 빨리 원상복귀가 되죠. 그렇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바깥에 나가 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외선에 의한 일광 화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주시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웬만하면 어린아이, 남녀노소 모두 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는 굳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 조명이 센 데에서 장시간 있을 예정이 있다 그러면 조명 때문에도 피부가 광손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저녁 때는 안 발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 바르면 그냥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의 경우 한 2-3시간 정도만 지나면 땀이라든지 기타 다른 영향 때문에
씻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모든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래요.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발라야 된다. 무조건 발라라. 그리고 웬만해서 그냥 보습제나 선크림만 발라도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피부의 그 노화를 방지시켜 줄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바르고, 발랐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들은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그거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바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